잠시 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서울중앙지검에 윤태윤 기자와 한우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취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윤 기자, 지금 검찰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도 새벽부터 청사에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9시 15분쯤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서 9시 30분에 검찰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검찰청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우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 기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가 보는 이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피해자들이 보통 말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자회견 때에는 정치적 보복이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기자 한 명이 아예 밀착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조사의 이 방식과 또 진행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 곧장 조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먼저 특수 1부장실에서 한동훈 3차장과 티타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차를 마신다는 뜻은 아니고 그 한동훈 3차장이 조사 취지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꼭 1년 전 조사를 받았던 10층 특별조사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조사실 영상 녹화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와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실 영상 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역사적 기록으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녹화 영상은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가 돼서 훗날 증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샌드위치나 김밥, 또 흰죽 같은 음식을 직접 챙겨와서 점심 저녁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자신이 검찰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이미 조율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조사는 이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그리고 송경호 특수 2부장 그리고 이복현 부부장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봉수 부장검사는 그동안 다스 관련 수사를 쭉 관여해왔던 인물이고 송경호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뇌물수수에 관한 조사를 지금까지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즉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그리고 그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이번 검찰 조사의 주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장검사들 중에 누가 먼저 질문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를 먼저 물을 것이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각했던 흐름을 깨고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또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하면은 이것도 새로운 어떤 수사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맞서는 이 변호인단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성부터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부담과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인데요. 일단 당초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이었던 정동기 변호사가 결국 합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그리고 김병철, 박명환 변호사가 어제까지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늘 검찰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훈 변호사는 MB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규남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선임계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를 코앞에 두고 선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하 기자, MB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큰 틀은 철저한 선긋기
분위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스가 누구냐 이 유명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할 것 같고 100억 원대가 넘는 그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물론 중간 진술자들이 있지만 그 중간 전달했다고 한 진술자들이 있지만 나는 보고받지도 못했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혐의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등 모두 20여 가지에 이릅니다. 준비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A4 용지로 모두 120여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또 돌발 답변에 또 추가하는 질문까지 겹치면은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오늘 단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내고 기소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샘 조사가 예상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1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아침 7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MB 측근들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뇌물수수액이 100억대가 넘는 데다가 진술자들이 있고 이 진술한 사람들이 이 참모들이 거의 다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방침이 이미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MB 측 변호인도 이에 이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뒤면 9시 30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을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